피부 미용 비품 위생관리의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피부 미용 위생관리 업무를 책임자와 협의하여 준비,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적절한 소독 방법으로 피부 관리식 내의 비품을 소독, 보관할 수 있다. 세 번째, 소독제에 대한 유효기간을 점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용 종류에 알맞은 피부 미용 비품의 정리정돈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우리 피부 미용 비품 위생관리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도구 및 소모품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피부 미용 비품 위생관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칫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위생관리로 인해서 많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자, 이 많은 세균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건에서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리를 했다 치더라도 그 번식한 세균으로 인해서 얼굴에 접촉성 피부염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을 짜는 압출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여드름균이 다른 손님들에게 옮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생관리를 결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 하신다 하더라도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고객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품 위생관리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주의 관리해야 되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 미용 업장 내에서 청결은 같이 읽어볼까요? 고객 불안 심리를 없애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샵의 신뢰를 더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미용인으로서 작업장 내의 위생 청결은 가장 우선으로 학습되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많이 관리도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깔끔 떤다고 하죠. 약간은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샵에 가면 수건이나 해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나 이제 체크를 해요. 그리고 외건 위가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지 없는지 또 눈여겨보고요. 그리고 기기 주변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들이 관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돈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엔 관리를 하면서 결국엔 누구 얼굴에 그게 들어갈까요? 그쵸? 우리 얼굴 피부에 막 붓고 특히나 눈점막이나 코점막 이런 곳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트러블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눈에 띄면 고객들이 어떨까요? 불안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관리를 하면 뭔가 트러블이 날 것 같아. 더러운 그 시술로 인해서 뭔가 질병이 발생할 것 같아. 이런 불안 실림을 느끼게 되면 고객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가장 많은 케이스는 말 없이 다음부터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 중에서 여기가 너무 비위생적이어서 다니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고객들은 거의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여기 관리실 너무 청결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로 많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고객의 컴플레인을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셔야지 그것을 그냥 불만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그 샵은 오랫동안 운영을 할 수 없게 돼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같이 읽어볼까요? 가번, 소독제에 대한 유효 기간을 점검한다. 자, 소독제들 이제 관리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제들은요, 대표적으로
에틸 알코올이 있고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도 소독하는데 많이 쓰고요. 구연산. 그리고 락스, 크레졸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날씨가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팽창하거나 부패해서 변질된 경우들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효기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사용한 비품과 사용하지 않은 비품을 분리 보관한다. 예를 들어서 사용한 해면, 수건들은 따로 분리 보관하고요. 특히나 여드름을 짜고 나서 사용한 면봉이나 그리고 익스트랙터, 압출기 등은 분리 보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이 세척하고 그리고 소독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번 같이 읽어볼게요.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서 적절한 소독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건은 100도씨 끓는 물에 소독하는 자비소독을 할 수 있는데요. 해면 같은 경우 같이 끓는 물에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쪼그라들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비품별로 어떤 소독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구별 소독과 멸균 방법을 알기 전에 소독과 멸균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3학년 올라오기까지 미용안전보건 이렇게 과목에서 많이 다뤘을 거예요. 정의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독의 정의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 또는 사멸시켜서 감염 및 증식력을 없애는 것을 소독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부 보도록 할게요.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과 그 작용을 제지 또는 정지시켜서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것을 방부라고 배웠어요. 자, 다음으로 살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생물에 여기서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라는 단어가 떨어졌는데 예, 병원성 미생물의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나 효소의 활성작용을 막고 세포벽과 세포막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병원균들도 우리 인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단백질, 미생물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굳게 만들거나 또는 미생물이 뱉어내는 이런 효소나 침 이런 데 있는 그런 효소를 활성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세포벽과 세포막을 파괴하는 것을 살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살균의 기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균을 하냐 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가수분해 아주 작게 쪼개서 없애는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탈수 작용, 세균 안에 있는 미생물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탈수시켜서 그 행동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산화 작용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살균하기도 합니다. 자, 산화작용은 우리가 pH를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약간 강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강산 쪽으로 pH 2에서 3 정도의 산을 살펴하는 것도 상하작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멸균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만 봐도 알겠죠? 가장 강한 살균력을 작용시켜서 모든 미생물의 생활력과 아포, 병원성 그 미생물의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체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단계를 멸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소독과 살균을 할 때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살균을 당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의 껍데기인 아포를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아포를 만들어내는 세균들은 어떨까요? 작용이 강하겠죠. 예, 이런 아포들을 아예 사멸시키는 방법을 멸균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건혈멸균법으로 해가지고 화염멸균, 건혈멸균이 있고요. 그리고 고압증기멸균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그 환자의 그 피부를 접촉하는 물건들, 그러니까 나이프나 그리고 가위, 뭐 핀셋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우리가 피부관리실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드름을 짜는 익스트랙터를 의미하겠습니다. 익스트랙터 같은 데에 멸균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피부관리 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물리적 소독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이라는 단어는 보통 열이나 힘 또는 압력 이런 것들을 광선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을 물리적 소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독법은 자외선 소독이에요. 자, 여러분들 물 마시러 가면 식당에 있는 컵이 보관되어 있는 파란 불빛이 내려오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자외선 소독기 안에 컵이 보관되어 있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살균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자외선은 어떤 빛일까요? 자, 우리 태양에서 내려오는 빛이 파장이 있죠. 자, 물체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가시광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시광선의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죠.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을 볼 수 있는 스펙트럼, 보라색의 바깥 영역,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보라색의 바깥 영역에 있다 해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보랏빛으로 보이기도 하죠. 자, 이 자외선은요, 살균 대상 물질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고 그 살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부 침투력이 약해서 주로 표면만 살균이 가능해요. 자, 물질을 투과하는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컵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잘못 쓰고 있는 게 그 자외선 소독기 안에서 컵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침투가 그 컵 안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손으로 잡는 이 면이 다 소독이 돼버리겠죠. 안은 안 되고. 네, 그래서 바르게 쓰는 방법은 컵이 위를 바라보게, 열려진 면이 위를 바라보게 쓰셔야 자외선이 컵 내부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소독을 하겠죠.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도 샵에서 이 컵이나 또는 이제 우리 유리볼 이런 것들을 고무볼 이런 것들을 자외선 소독기에 넣으실 때는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물기를 닦아서 위를 바라보게 사용하는 면이 위를 바라보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건혈멸균 소독 보도록 할게요. 자, 건조한 열을 이용해서 세균이나 균류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건혈. 자, 건혈멸균 소독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화염멸균이랑 건혈멸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관리실에서 화염멸균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건혈멸균법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구나 금속류의 소독에 사용이 됩니다. 자, 세균이 아포까지 제거되는 강력한 소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증기소독 보도록 할게요. 증기소독. 자, 뚜껑 달린 용기에 밑바닥에 물을 넣어서 끓인 증기로 물질을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세균의 제거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실에서 쓰는 가위나 뭐 이렇게 핀셋, 칼 이런 것들이 물에 닿으면, 물에 아예 잠궈 놓으면 아무래도 부식도 되고 날이 상하거든요. 근데 증기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탕 소독 보도록 할게요.
자, 끓는 물을 이용해서 100도씨 끓는 물에 뭐 10분 이상 완전히 잠기게 해서 끓이는 방법이죠. 자, 자비소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 방법이고, 가정에서도 젖방울 소독하거나 뭐 행주, 걸레, 그리고 수건 이런 것들 소독할 때 열탕 소독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물리적 소독 방법에 이제 적절한 대상기구 및 물품과 그리고 사용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외선 소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85 마이크로와트 이상의 자외선을 몇 분 이상, 20분 이상 쐬어주는 방법이 자외선 소독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외선 소독기에 이제 소독 대상을 집어넣을 때는 완전히 이제 세척을 한 다음에 물기를 좀 제거를 하시고 이 소독이 되고자 하는 면이 위를 바라보게 광선을 받을 수 있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 에서 아예 자외선의 그 빛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시에 같이. 그래서 만약에 물 빠짐이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 시간이 없을 경우 여기 면에, 밑에 면에 이렇게 뒤집어 놓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브러쉬나 솔 이런 것들, 스파츌라 이런 것들은 윗면에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기구 및 물품을 보시면 컵, 스파츌라, 브러쉬, 해면, 유리볼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외선 소독기에다가 이 물품들을 계속 놔두시면 냄새가 배는 것들이 있어요. 브러쉬나 해면 같은 경우는 자외선 소독기를 오래 놔두시면 쿰쿰한 냄새가 밴니다. 이 냄새를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외선 소독기에 이 물품들을 그냥 주구장창 계속 놔둘 경우에 물품들이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브러쉬나 해면 같은 경우는 브러쉬의 면이 뻣뻣해지고 해면 같은 경우는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면은 자외선 소독기에 넣으셔도 30분 이상 넣지 마시고 바로 꺼내서 자연 건조해 주는 게 좋고요. 되도록 햇빛에 말리는 게 해면 같은 경우는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외선 소독기 안에서 어차피 이렇게 소독기니까 안에서 깨끗하게 뭐든지 마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소독 방법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자외선 소독이에요. 그래서 소독기 안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독기 안을 깨끗이 닦아주셔야 되고 말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소독했던 대상 물품들을 30분 이상 소독하고 나면 밖으로 꺼내서 보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건열 멸균 소독 보도록 할게요. 자, 170도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찌어주는 것을 건열 멸균 소독이라고 합니다. 자, 대상기구는 같이 읽어볼까요? 유리기구, 금속류, 도자기류 등의 소독에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증기소독 100도씨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쬐어줍니다. 대상 물건은 의류, 고무제품, 거즈, 그리고 가위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탕 소독 보도록 할게요. 섭씨 100도씨 이상의 물에 몇 분 이상, 20분 이상 끓여줍니다. 열탕 소독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네, 맞아요. 자비소독이었죠? 자, 자비소독의 대상 기구 및 물품 같이 읽어볼까요? 타올, 컵, 여등 추출기, 이거 영어로 익스트랙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익스트랙터. 그리고 면소재 종류들은 열탕 소독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제 살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타올이나 면직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밝은 색깔로 탈색을 할 때도 열탕 소독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적 소독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석탄산 소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탄산 소독이라는 단어, 좀 생소하죠? 우리가 일상에서는 많이 보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유명한 소독제예요. 그래서 소독제의 평가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인체에는 독성이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으나 의류, 주로 이제 환자가 입었던 옷, 침대 커버, 천, 변기 등 다양한 기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작용 기전을 볼게요. 작용 기전이라는 거 뭐죠? 자, 이 소독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작용을 하냐라는 것이죠. 자, 작용 기전 먼저 세포를 용해시키는 작용에 의한 단백질의 응고작용입니다. 자, 사실 이 지금 세 가지 화학적 소독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소독 방법 다 세포의 단백질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 피부도 단백질로 이루어지고 세포도 표면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표면을 단단하게 응고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이 단백질의 응고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석탄산 소독은 세균, 진균이 뭐죠? 곰팡이균을 말하는 거예요. 등에는 유효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나 그리고 세균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아포에는 작용이 약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3% 수용액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자, 크레졸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 작용 기전은 세균 단백질을 용해시켜서 응고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객의 객담, 침, 그리고 분비물, 가래 이런 것들 소독에는 1에서 2% 수용액을 사용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관리실에서 고객의 객담이나 분비물을 접할 일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크레졸 같은 경우에 아직도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손소독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의류, 침구, 그리고 브러쉬, 가죽 제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2에서 3% 크레졸수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에탄올 소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탄올은 메틸이 있고 에틸이 있죠. 자, 메틸알코올은 우리가 어릴 때 과학실에서 봤던 연료로 쓰이는 메틸알코올이 있고요. 자, 우리가 주로 소독에 사용하는 알코올은 에틸알코올입니다. 자, 에틸알코올의 작용 기전 또한 균체 단백의 응고작용입니다. 그리고 균체가 이제 뱉어내는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손소독, 피부 소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쇠 표면을 소독할 때도 에탄올을 많이 씁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멸균이 되지 않고 세포 활동을 정지시키는 소독, 곧 정균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독은 약한 편이지만 대체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래도 피부의 자극이 좀 적은 편이어서 에탄올 소독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근데 에틸알코올은 100%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증발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 30%, 그리고 에탄올 70%에서 70% 수용액을 사용하고요. 이것을 물체 표면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탈지면으로 이제 충분히 적셔서 사용을 하거나 스프레이로 뿌려준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닦아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별로 어떻게 소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로 이제 수용액 상태로 사용을 합니다. 물과 섞어서 석탄산 같은 경우에는 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만들어서
10분 이상 담가둡니다. 대상 기구 및 물품은 주로 청소 도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크레졸 같은 경우도 크레졸 술을 만드는데 크레졸이 몇 프로 들어가죠? 네, 3% 들어가고요. 물이 97%가 들어가는 수용액을 만들어서 10분 이상 담가둡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상 기구는 실내 마루, 개수대,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독액을 뿌려놓고 10분 뒤에 닦아내겠죠. 자, 마지막으로 에탄올 소독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용액을 보시면 에탄올이 몇 프로? 네, 70%. 물이 몇 프로? 네, 30%. 네, 수용액에 몇 분 이상? 네, 10분 이상 담그거나 또는 표면에 뿌려서 또는 에탄올 수용액을 적신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줍니다. 대상 기구 물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극, 여드름 압출기, 손소독, 유리관 등 기기 비품, 외건, 표면 등을 소독할 때 에탄올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비품별 소독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관리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볼까요? 자, 타월과 터번이 있습니다. 자, 타월과 터번 모두 다 1회 사용하고 난 뒤에는 세탁기로 세탁 후 햇빛에 말려서 소독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타월 같은 경우 타월 너무 더러울 경우에는 세탁기 넣기 전에 애벌빨래 손으로 살짝 빨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로 세탁해 주시고요. 주 1회 이상 삶아서 소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눈병 유행하는 기간 또는 감기가 유행하는 기간에는 더욱더 자주 삶아 주셔야 됩니다. 자, 터번은 벨크로라고 하죠. 찝찍이를 맞물려서 세탁해야지 모양의 변형이 예방이 되고요. 터번이랑 타월이랑 같이 세탁기에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번의 이 벨크로 부분이 타월에 닿아가지고 타월의 오를 다 나가게 해요. 그래서 터번만 따로 돌려주시는 게 좋은데 시간상 만약에 그게 이제 부족하다면 벨크로를 맞물려서 세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구나 용기의 소독 방법 보도록 할게요. 해면을 담가두는 해면볼, 쟁반, 소그릇 등은 퐁퐁이죠. 자, 중성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주 1회 락스 수용액에 담가서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 및 기구.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스틸로 만들어진 솜통이나 또는 핀셋, 그리고 익스트랙터 이런 것들은 소독용 에탄올을 솜에 적셔서 닦아주고요. 그리고 우리 화장품의 디스펜서 있죠. 이렇게 눌러서 화장품이 나오게 해주는 이런 입구 같은 경우도 에탄올로 좀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균이 번식해서 안으로 번져 들어가겠죠. 그래서 화장품 용기 바깥도 소독용 에탄올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인 외건이나 고객의 베드도 이제 관리실에서는 이제 베드 위에다가 비닐을 깔아놔요. 비닐을 또 매번 에탄올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피부관리실에서의 청결은 왜 중요하다고 했었죠? 좀 기억을 해볼까요? 네, 고객 불안, 심리를 없애게 할 뿐 아니라 샵의 신뢰를 더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청결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고객님들은 사실 이제 피부관리실 같은 경우는 눈을 감고 누워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은 잘 안 보여요, 사실. 근데 고객님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 느껴지는 것, 청각적인 부분, 그리고 후각적인 부분들이 대단히 예민해집니다. 자, 그래서 관리를 받을 때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어수선하면 고객님들이
불안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해면이랑 수건에서 냄새가 나면 그것 또한 엄청난 컴플레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중에 가장 안 좋은 거는 관리사의 구취, 입냄새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양치하고 가글까지 하고 나서 마스크 쓰고 관리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 마스크를 벗지 말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 또는 사멸시켜서 감염 및 증식력을 없애는 방법을 뭐라고 했었죠? 네, 소독이라고 했었죠. 자, 다음 문제. 강한 살균력을 작용시켜 모든 미생물의 생활력과 아포 자체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단계가 무엇이었죠? 네, 모든 걸 다 없앤다. 그래서 멸균이었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선생님이 그 학습지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차시예고 하겠습니다. 자, 피부 미용 비품 위생관리하기 작업 준비물. 자, 여러분들 받은 유인물 뒷장에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각 물품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위생 관리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필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